너 아무 말 할 생각 말고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 내 가방에서 나왔어. 이 도둑년아. 시어머니 박금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은지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 속에서 반짝이는 물건이 굴러나왔습니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시어머니의 보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내 화장대에 있던 반지가 내 가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야? 경찰 불러. 남편 민우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리 압구정 아파트에 이런 도둑년을 들였다니. 하지만 그들은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 이 며느리의 통장엔 120억이 있다는 것. 두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계산이었다는 것.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120억을 가진 여자가 도둑 누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장 나가. 짐 싸. 10분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옷을 챙겼습니다. 3년 동안 모아둔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인연이 우리 집안 돈을 계속 빼돌렸어. 이 반지가 처음이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닥에 결혼사진 액자가 박살나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진 유리 사이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직, 지직. 은지의 얼굴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찢어졌습니다. 너 같은 도둑년이 이런 망신거지 같은 집안이랑 결혼할 때부터 알았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은지가 지겨워졌는데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조용히 주웠습니다.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너 나가는 마당에 허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꺼져. 혹시나 이상한 말 짓거리면 바로 신고할 거야. 알겠어? 은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50층.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8만 원. 통장은 이미 민우가 비밀번호를 바꿨을 겁니다. 카드도 정지됐을 겁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제 이름은 강은지, 29살이었습니다. S전자 마케팅부 신입사원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유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강대현.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저는 혼자 컸습니다. 20대에 수없이 많은 선을 봤습니다. 재벌가 아들들, 대기업 후계자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정유그룹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로, 입사 3개월 만에 박민우를 만났습니다. 3년 선배였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웃어도 줬습니다. 커피를 사줬습니다. 퇴근길에 같이 걸었습니다. 1년 후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은지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는 제 월급이 550만 원인 걸 알았습니다. 제가 원룸에 사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현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밤 11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비서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비서실장.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던 분. 아가씨, 어디세요? 차 보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한테는 말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까운 찜질방을 검색했습니다. 입장료 10,000원.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캐리어를 끌면서 압구정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게들, 고급 레스토랑들. 하지만 은지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10,000원을 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258번 사물함에 짐을 넣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만 꺼내서 봤습니다. 그날의 은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각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조각 하나하나가 증거야. 찜질복을 입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통장에는 120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복수는 완벽해야 하니까요. 찜질방 2층 8번 락커에 누워 있는데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쫓겨나면서 현관문을 나서려던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한지민이었습니다. 민우 회사 후배, 28살, 마케팅부 사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지민아, 어서 와. 추웠지? 지민이 자연스럽게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마치 원래 살던 사람처럼. 아니, 은지보다 더 편하게.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머, 이게 뭐야? 비쌌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받은 게 더 많은걸요. 둘이 웃었습니다. 은지는 현관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쫓겨나는 사람처럼. 지민이 은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어디 가세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응, 잠깐. 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지민아, 이리 와서 앉아.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어머님 손맛이 그리웠는데. 그럼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와, 진짜요? 최고예요. 은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한지민이라는 완벽한 대체품이. 다시 3년 전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숫자로 기억됩니다. 새벽 6시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모든 집안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청소, 빨래, 아침 식사 준비. 50평? 혼자 청소하는 아파트 면적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둘, 화장실 둘. 매일 쓸고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지 하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먼지 있잖아. 제대로 안 닦았어? 300만 원. 매달 시어머니께 드리는 제 월급이었습니다. 통장을 시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집안은 가풍이라 생각해.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 남편 민우도 어머니 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날 키우느라 고생했어.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부자인데 나중에 다 우리 거야. 회사에서도 자랑했습니다. 내가 압구정 살잖아. 땅도 몇 개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더 부자인데. 제 아버지 회사가 시어머니 땅값의 1000배인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민우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제 돈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때문에 선택했다고.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쉬운 여자였던 겁니다. 씁쓸한 과거 생각을 떨치면서 찜질복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7만 원. 핸드폰 배터리는 15%, 충전기는 시댁에 두고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찜질방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코를 골았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120억이 있어도, 정유그룹 후계자여도 지금은 찜질방 구석 2층 8번 락커가 제 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받습니다. 민우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 시댁에서 쫓겨났어. 도둑으로 몰려서. 믿어줄까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정유그룹 딸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헐, 너 그동안 왜 숨겼어? 우리를 친구로 안 본 거야?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출근해야 했습니다. S전자 마케팅부. 하지만 갈 수 있을까요? 민우가 뭐라고 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발신자 한지민.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항상 앉던 자리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은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미소였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더 봐. 더 즐겨. 그러다 너도 결국은 나 같은 될 거야. 찜질방 3일째. 은지는 락커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터리 3%,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은지 대리님, 남편분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무급휴직 처리한다고 하시던데요. 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다고 병원 진료 기록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재설정하세요. 카드 앱도 열었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민우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남은 현금은 3만 원.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5명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은지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몇 달 전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몸이 안 좋아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오후 3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이거 마셔봐요. 비싼 건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남자,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근육질 체격, 운동선수 같았습니다. 둘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금숙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자. 알았어요, 누나. 제가 리조트 예약할게요. 턱! 은지가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둘이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너, 왜 벌써 왔어?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저,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어요. 민서가, 너 먼저 가봐. 남자가 재킷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 거 민우한테 말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말 안 할게요. 어머님 일이니까. 입 조심해. 내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는 건 내 허락 때문이야.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 20대 남자, 제주도 여행, 민우한테 말해야 하나? 시어머니 불륜을 본 후 일주일, 시어머니가 외출했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 저녁 늦을 거야. 은지는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거리를 두고, 시어머니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건너편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시어머니와 그 남자 민석이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은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골목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민우였습니다. 오빠 오늘 회식 아니었어? 민우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지민이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우와 지민은 작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불륜은 한쪽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 불륜은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 착하던 남자가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은지는 그 자리에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둘이 나왔습니다. 민우가 지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이 민우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언제 이혼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아직 은지 쪽 집안 재산 파악 중이야. 은지 언니 집안 가난하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해야지. 그리고 나면 바로 이혼해. 진짜요? 약속? 응. 너랑 결혼할 거야. 둘이 키스했습니다. 은지는 그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전체가 썩었다는 걸. 시어머니도, 남편도, 지민도 전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걸. 생각을 끝내고 은지는 눈을 떴습니다. 찜질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시작하세요. CCTV, 증거, 전부.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이제 제대로 할 거라고. 전송.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은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일 동안 씻지 못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자였습니다. 찜질방 4일째 아침, 라커룸 거울 앞, 눈밑이 거뭇한 얼굴, 엉망인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카운터에서 1,000원 주고 충전기를 빌렸습니다. 남은 돈 2만 원.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전부 한지민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시댁 안방, 시어머니 화장대 앞에서 찍은 셀카. 거울 속 지민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두 번째 사진.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은지 가방에서 나왔던 바로 그것. 어머님이 이 반지 저한테 주신대요. 예쁘죠? 세 번째 메시지. 참, 민우 오빠랑 저 다음 주에 혼인신고해요. 빠른 결혼식이래요. 언니 자리는 제가 잘 지킬게요. 화면을 내려다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다 가져가. 다. 그래야 빼앗을 때 더 재밌으니까. 3주 전 시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한 그날 밤, 또 다른 증거 확보를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CCTV 설치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일찍 왔네. 씻고 저녁 차려. 네, 어머님. 방에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샤워실 안. 방수팩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집안이 보였습니다. 거실, 제 방 현관. 제 방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제 명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화장대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그걸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 23시 47분. 날짜까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녹화 버튼. 저장. 샤워실 안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은지야, 저녁 아직이야? 지금 할게요, 어머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칼을 들고 양파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썰고 볶고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녁을 올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겠죠. 며느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현재 다시 찜질방. 지민의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반지 사진, 혼인신고 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언니 자리는 제가 잘 지킬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행복하길 바라. 지민에게서 즉시 답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나요.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습니다. 저장된 파일들. 시어머니 반지 조작 영상. 시어머니 불륜 사진. 남편과 지민 모텔 사진. 전부 있었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봤어. 이제 끝내자. 찜질방 로비로 나왔습니다. 검은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가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벤츠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둘러봤습니다. 4일을 보낸 곳. 2층 8번 라커. 구석짜리. 1,000원짜리 라면.
공용 칫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찜질방 2일째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으로 라면을 사 먹으면 내일 아침 물도 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5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좀 도와줄래? 급한 일이 생겨서. 첫 번째 친구.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 없음. 두 번째 친구. 미안, 나도 지금 힘들어. 다음에. 세 번째 친구. 은지야, 너 괜찮아? 민우 오빠가 연락했는데 정신과 치료받는다며? 네 번째 친구. 읽지도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 요즘 바빠서 못 만나. 나중에 연락할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 저를 피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정유그룹 후계자가 도달한 가장 낮은 곳.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바닥에 닿았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배터리 1%. 최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찜질방 앞으로 차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전송.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를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진짜 강은지로 살 겁니다. 정유그룹 후계자로, 120억을 가진 여자로, 그리고 복수자로 잠이 들었습니다. 찜질방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검은 벤츠 뒷좌석,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향수 냄새, 조용한 엔진 소리, 찜질방에서 4일 만에 맡는 익숙한 향기였습니다. 최 비서가 운전석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뵙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찜질방이 멀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남 거리를 지나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 차가 멈췄습니다. 청담동 스카이타워. 50층짜리 건물. 최상층 펜트하우스. 제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최 비서가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300평 펜트하우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 한강과 남산이 보였습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최 비서가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4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지친 얼굴, 4일 동안의 흔적. 샤워를 켰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찜질방 때와는 달랐습니다. 수압이 강했습니다. 물이 깨끗했습니다. 향기로운 샴푸 냄새. 눈을 감았습니다. 4일간의 때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민우의 침묵, 지민의 미소, 찢어진 사진, 전부 선명했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샤워를 마쳤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까르띠에 목걸이, 버킨백, 3년 동안 숨겨뒀던 것들 하나씩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S전자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유그룹 후계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실, 넓고 조용한 공간. 은지야, 괜찮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회사 할 거야. 그래, 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게.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야, 기억해. 돈은 힘이야. 하지만 진짜 힘은 그걸 언제 쓰는지 아는 거야. 언제 써야 해? 필요할 때.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최 비서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박금숙 재산 목록. 경기도 땅 3곳. 압구정 아파트. 총 자산 30억. 하지만 대출이 15억 있었습니다. 정유개발에서 경기도 개발 사업 철회하세요. 네, 아가씨. 두 번째 서류. 박민우 인사 기록. S전자 협력업체 명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유그룹 계열사가 절반이었습니다. S전자 인사팀에 연락하세요.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세 번째 서류. 한지민 이력서. 학력, 경력, 취업 이력. 업계 블랙리스트 준비하세요. 네. 마지막 서류. 초대장 디자인. 고급스러운 종이. 금박 글씨. 3일 후 오후 6시. 세 사람 모두 초대하세요. 장소는? 여기요. 이 펜트하우스?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압구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고 민우가 있고 지민이 있는 곳.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 누가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 100%.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도 내가 서명할 테니. 전송. 읽음 표시가 즉시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3일 후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아니, 시작될 겁니다. 진짜 복수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 사람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첫째 날 아침, 박금숙이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유그룹 계열사 정유개발, 경기도 신도시 사업 전면 철회.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경기도 땅 3곳, 20억 투자, 개발 확정 지역이라 샀던 것들. 철회 발표 후 30분 만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숙 씨, 그 땅들 지금 팔아야 해요. 가격 폭락했어요. 얼마에? 원래 20억이었는데 지금 5억도 힘들 것 같아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오후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금숙 고객님, 대출 금리 인상 통보드립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요청드립니다. 갑자기 왜요? 담보가치 하락으로 재평가 결과입니다. 압구정 아파트 15억 대출. 갑자기 전액 상환 요구. 그날 저녁 금숙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둘째 날 아침 민우가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민우 대리님, 인사팀에서 찾습니다. 인사팀장 사무실. 박 대리님, 사내 윤리 위반 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지민과의 사진들, 모텔 출입, 카톡 대화 내용, 불륜 관계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창원 공장 발령 예정입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민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씨, 즉시 해고 통보드립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사 평판 저의 행위, 기혼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안팀이 지민을 에스코트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집에서 울었습니다. SNS를 검색했습니다. 업계 커뮤니티에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취업 불가 명단. 셋째 날, 민우가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들고 이거 접수하려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우 씨 기혼자시잖아요? 아니, 이혼했어요. 이혼 서류 반려됐습니다. 배우자분이 거부하셨어요. 뭐라고요? 강은지 씨가 이혼 불가 의사 표명하셨습니다. 중혼은 불가능합니다. 민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 집에 동시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봉투, 금박 글씨, 귀하를 초대합니다. 청담동 스카이 타워 50층, 오늘 저녁 6시.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금숙이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너도 받았니? 네, 엄마. 이거 은지가 보낸 거 아니겠지? 침묵. 지민도 똑같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저녁 6시 청담동 스카이 타워 로비. 금숙, 민우, 지민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너희도 여기 있어?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40층, 45층, 50층. 문이 열렸습니다. 300평 펜트하우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 한강, 남산, 서울 전체. 세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은지가 나타났습니다. 샤넬 재킷, 까르띠에 목걸이, 에르메스 백.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은 넋을 잃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박금숙 씨, 땅 개발 철회는 정유그룹 계열사가 했어요. 제가 지시했죠. 금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 박민우 씨, S전자 협력업체 절반이 우리 계열사예요. 인사조치 요청했어요. 민우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앉았습니다. 세 번째 서류. 한지민 씨, 업계 블랙리스트는 제 한마디면 충분해요. 지민이 입을 가렸습니다. 마지막 서류. 정유그룹 회장 강대현의 외동딸. 강은지. 그게 저예요. 벽면에 대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유그룹 사옥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어린 은지와 아버지. 여러분이 쓰던 은행, 카드사, 부동산, 협력업체. 전부 우리 겁니다.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찢어진 결혼사진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기억하세요? 금숙이 숨을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찢으시던 그날, 전 이 조각들을 다 주었어요. 오늘을 위해서. 태블릿을 켰습니다. 먼저 어머님 것부터 볼까요?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밤 11시 47분.
제 방. 시어머니가 가방을 열고 반지를 넣는 장면. 이건 금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둑 만드는 과정이었죠. CCTV로 다 봤어요. 다음 화면. 카페 앞. 금숙과 20대 남자가 키스하는 모습. 민석 씨죠? 26. 어머님은 58. 나이 차이 32년. 용돈 월 500만 원. 민우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금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모텔함. 민우와 지민이 손잡고 들어가는 장면. 다음은 남편분 차례. 지민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민우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아직 은지 쪽 집안 재산 파악 중이야. 은지 언니 집안 가난하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해야지. 그리고 나면 바로 이혼해. 민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산 파악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결과 알려드릴게요. 통장 사본을 던졌습니다. 120억. 제 돈이에요. 어머님 재산의 40배. 세 사람이 동시에 서류를 받습니다.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0, 1, 2, 3. 100억 단위. 그리고 이게 제 신분증명서예요. 정유그룹 임원 명함. 부회장 직함. 강은지. 여러분 생활 전부가 우리 손안에 있었어요. 은행, 카드사, 부동산, 심지어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까지. 일어섰습니다. 박금숙 씨. 압구정 아파트 경매 시작됐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해요. 박민우 씨. 창원 발령 확정. 이혼 서류는 제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지민 씨. 업계 연구 퇴출. 고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금숙이 무릎 꿇으려 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그런 거 안 받아요. 진심도 아니잖아요.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모셔다 드릴까요?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3개월 후. 경기도 외곽. 작은 빌라. 금숙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40만 원. 혼자 사는 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창원 공장 기숙사. 민우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룸 자취. 매일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지민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SNS는 전부 삭제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중이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정유그룹 부회장 취임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가씨,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비서님.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값진 경험이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와인 한 잔. 한강에 석양이 졌습니다. 테이블 위 찢어진 사진 조각들. 하나씩 들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조각들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20억을 가진 여자를 도둑으로 몰았던 세 사람처럼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